오늘 리뷰할 논문은 CFE PR 2017에서 소개된 기프트 프롬 날리지 디스털레이션이에요. 본 논문은 날리지 디스털레이션의 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들과는 다르게 접근한 참신한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 가지고 와봤어요. 기존의 날리지 디스털레이션 방법은 티처 네트워크 예측값 대 확률 맵과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예측값 대 확률 맵을 비교하는 방법 또는 대응되는 피처를 비교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하지만 피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죠. 날리지 디스털레이션은 자약습되어 성능이 뛰어난 티처 네트워크의 정보를 이용해 학습하려고 하는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한 적 있었죠?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더 깊고 넓게 구성하면 성능이 더 높지만 연산량, 메모리 사용량이 높아져요. 그리고 가벼운 네트워크는 연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이 적지만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죠. 티처 네트워크는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비해 콘볼루션 레이어와 같은 레이어 수가 더 많은 무거운 네트워크이며 성능이 높고,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비교적 가벼운 네트워크이며 성능이 티처 네트워크에 비해 떨어져요. 본 논문은 티처 네트워크의 피처들과의 관계와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피처들의 관계를 비교하여 날리지 디스털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이를 통해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학습을 더 빠르게 수렴하도록 하고 스튜던트 네트워크 성능도 높여주는 결과를 보였죠.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CPA10, CPA100, 그리고 컵200 2011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즉,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1. 피처 자체를 비교하기보단 각 네트워크 내의 피처 간 그래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연관성을 계산을 통해 네트워크의 플로우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 2.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성능을 높이고 더 빠른 옵티미제이션이 됨. 프라블럼 스테이트먼트. 날리지 디스털레이션은 실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이 피처 네트워크 예측값 대 확률 맵의 피처를 스튜던트 네트워크 예측값 대 확률 맵의 피처와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기존의 방법들은 단순하게 예측값 대 확률 맵, 피처를 비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단순하게 문제에 대한 정답만을 가르치는 방법이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들으면 문제에 대한 정답만을 가르쳐주진 않죠? 바로 정답뿐만이 아닌 문제의 풀이 과정을 가르쳐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티처 네트워크의 피처들 간의 관계와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피처들 간의 관계를 비교하여 티처 네트워크의 플로우를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했죠. 이로 인해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옵티미제이션도 더 빠르게 된다고 해요. 제안하는 방법. 본 논문에서는 플로우 오브 솔루션 프로시저 매트릭스라는 것을 제안하고 이 매트릭스를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계산하고 이를 비교하여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학습을 도와주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되는데요. 티처 네트워크는 32레이어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였고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티처에 비해 가벼운 14레이어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사용했어요. 각 네트워크는 리지주얼 모듈을 이용하였는데 티처 네트워크에서는 5개의 리지주얼 모듈 간격에서 나오는 피처들 간의 FSP 매트릭스를 계산하였고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는 2개의 리지주얼 모듈 간격으로 피처들 간의 FSP 매트릭스를 계산하여 비교했어요. FSP 매트릭스는 피처들 간의 그래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계산하는데 이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두 피처를 벡터화시키고 그 두 벡터를 매트릭스 곱을 통해 매트릭스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 두 피처의 채널 수가 달라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죠. 제안하는 학습 방법을 알아볼까요?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FSP를 구한 후 비교를 통해 학습을 먼저 한 뒤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리절츠. 본 논문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인 CPA10, CPA100을 사용했고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한 것도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컵200 2011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각 실험 결과를 살펴볼까요? 1. 패스트 옵티미제이션. 본 논문에서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빠르게 수렴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결과를 봐도 더 빠른 속도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패스트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것은
빠르게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는 트레이닝 아이터레이션에 따라 트레이닝 로스가 빠르게 떨어지거나 테스트 애큐러시가 더 빨리 오르는 것을 말해요. 사진을 보면 본 논문의 방법을 썼을 때 더 빠른 속도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결과는 각 시파 10, 시파 100의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본 방법이 기존의 방법인 틴넷의 방법보다 더 적은 이터레이션에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성능 향상. 실제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성능을 기존 방법인 틴넷과 비교하여 나타냈어요. 기존의 결과보다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3. 다른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방법. 다른 데이터를 이용한 티처 네트워크를 이용해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한 결과입니다. 티처 파인 튜닝은 이미지 넷을 이용한 결과를 뜻하며 이를 이용하여 컵 200 2011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에요. 기존의 방법에 비해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컨클루션. 오늘은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피처나 결과값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그 플로우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논문을 살펴봤어요. 기존의 피처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인 틴넷의 결과보다 더 빠른 수렴을 하며 성능 자체도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방법도 단점이 있는데 두 피처를 이용하여 FSP를 구하지만 피처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냐에 대한 논의는 없어요. 따라서 피처들 간의 관계를 FSP 매트릭스로 구하지만 같은 플로우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죠. 하지만 기존의 방법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고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플로우를 이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인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논문 리뷰의 주제로 삼게 됐어요. 어떤가요? 잘 이해됐나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본 애널리지 디스틸레이션. 여러분들이 딥러닝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익히는 그날까지 한국 딥러닝의 영상은 계속됩니다. 그럼 안녕!